내 사적인 질문 따위는 거들떠 보지 않는 텔레비전은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남 앞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는 나로서는 존경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토요일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 공중파 채널을 켜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텔레비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각 텔레비전은 작심한 듯 자신의 치부까지 들춥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런 장면은 너무 선정적이었다. 저 프로그램의 저런 장면은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의 용기에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며 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찬찬히 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방영되었던 가장 선정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장면들을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엄선된 장면들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영한다면 더욱 존경과 찬탄을 받을 텐데. 게다가 왜 동시에 고해를 하는 것일까? 서로 다른 시간에 방영한다면 나는 각 방송사들이 엄선한 지난 한 주의 가장 선정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장면들을 모두 볼 수 있을 텐데. 하긴 제 아무리 용기 있는 텔레비전이라도 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들추고 싶지는 않겠지. 고해성사는 본디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면 족하지 않은가 말이다. 게다가 병원이나 성당 같은 곳에는 누군가와 함께 가게 마련이다. 그러니 나는 텔레비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악행의 목록을 고해하는 동안 신부처럼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해가 끝나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광고주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시청자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텔레비전은 자신의 치부를 고해하는 용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을 죽여 세우는 아량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에 대해 말하는 텔레비전은 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여 널리 알립니다. 정복된 자를 관용으로서 보살폈다는 로마 제국처럼 텔레비전은 책을 포용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책은 일종의 속주,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가까스로 연명하는 저 소아시아의 어느 왕국이거나 지난 세월 영화로웠으나 이제는 자존심이라는 형에만 남은 발칸반도의 폴리스가 됩니다. 가끔 나는 텔레비전이 말하는 책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싶어 일부러 보기도 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마키아벨리 어록을 알게 된 것도 텔레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책 소개를 보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이 단호하고 명쾌한 어투로 내뱉곤 했던 말들이 텔레비전이 소개하는 마키아벨리 어록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출전을 밝히지 않은 팀장의 말을 나는 온전히 팀장 자신의 말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은 위협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단호하고 자신에 찬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팀장은 회사 안에 적도 많고 추종자도 많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적이거나 동지였습니다. 적이면서 동지인 사람은 있었지만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회사 내에 적이 많아질수록 팀장은 활력이 넘쳤고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공고해졌습니다. 언젠가 그가 독립해서 자신의 광고 회사를 차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팀장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팀장은 회사에 꼭 붙들어 두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팀장의 성공은 온전히 그를 향한 경쟁자들의 저기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언제가 팀 회식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중립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중립을 내세운 자는 승자에게도 적일 뿐 아니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자에게도 적이 됩니다. 그 말을 할 때 팀장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회사 내에 이렇다 할 적도 치부를 공유한 아군도 없는 나는 뜨끔했습니다. 일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딘가 모르게 통쾌하게 들리기도 했던 팀장 특유의 화법의 기원을 이제 나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텔레비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나는 텔레비전이 제공한 단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을 나섰습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너무 간단해서 나는 약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바지를 깨어 입다 돌아보니 침대의 가운데 부분이 푹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을 곱씹은 내 칩거의 흔적이자 파천왕적 텔레비전 시청의 기념비였습니다. 한 달 만에 외출이었지만 세상은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오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낡고 볼품없는 싱글 침대에 들어놓은 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속속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이 도시는 그동안 좀 더 더워지고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졌습니다. 버스 요금이 오른 것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버스에서 내린 곳은 세종문의 해관 앞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나는 그곳에서 허둥거리며 내렸습니다. 회사가 그 근처였습니다. 몸의 타성이란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집요해서 차라리 안쓰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팀원들이 몰려가 커피를 마시곤 하던 스타벅스도, 죽기 전에 이미 영웅이었던 장군의 동상도, 어느 여름날 앞서 걸어가던 그녀의 깃불 뒤에 있는 점을 발견했던 지하보도 입구 바로 앞 가로수의 무성함도 여전했습니다.